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 아이를 위한 감각통합치료, 효과,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약물 병행 전략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2. 아이는 감각 처리와 통합의 어려움을 자주 겪으며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는 ADHD 아이의 집중력, 충동 조절,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보조치료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ADHD 아이의 집중력, 조절력 향상과 일상기능 증진을 위해 감각통합치료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단 전문치료사 지도해 평가와 치료를 받고 가정에서도 연계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감각통합치료란입니다. 감각통합치료는 다양한 감각,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시각, 청각 등 정보가 아이 두뇌에서 적절히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치료의 한 분야입니다. 균형감각, 촉각 자극, 신체 조정훈련 등 활동을 통해 적응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감각 정보의 조직화와 활용 능력을 높여줍니다. 2. ADHD 아이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감각통합치료를 받은 ADHD 아이는 글씨 쓰기, 협응력, 주의집중,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반복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감각 자극에 대한 적응력이 서서히 좋아지고 과민 반응이나 회피 행동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주의력 향상, 행동 조절,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정서적 안정 등이 치료적 목표입니다. 3. 치료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감각통합치료는 전문 작업치료사 OT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실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꾸준히 일관되게 이루어질 때 효과가 더욱 큽니다. 치료 내용에는 균형대 걷기, 촉각 자극 탐색, 그네 타기, 다양한 텍스처를 만지는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반복과 가정 내 실천이 중요합니다. 4. 실생활 적용 팁입니다. 집에서도 감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놀이, 그림 그리기, 모래놀이, 균형 잡기, 신체 놀이 등을 활용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산만함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세팅이 도움이 됩니다. 주요 과학적 근거와 기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 SIT가 ADHD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ADHD의 핵심 증상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자체를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ADHD 아이가 흔히 동반하는 감각 처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각통합치료는 ADHD 자체를 없애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어 주어 ADHD 아이가 흔히 겪는 산만함, 충동성, 신체 조절의 어려움을 신경학적 기초 수준에서 개선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신경생리학적 기전, 왜 효과가 있는가? 입니다. ADHD 아이의 40% 이상이 감각처리 장애, Sensory Processing Disorder를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감각통합치료는 뇌의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원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도합니다. A. 각성 수준 arousal 레벨로의 조절입니다. 문제: ADHD 아이는 뇌의 각성 상태가 너무 낮아 멍함, 자극을 찾아 산만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해 과각성, 작은 소리에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전정감각, 평형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 근육, 관절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은 뇌줄기, 브레인스템, 망상체, 리티큘러 포메이션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적절한 감각 입력은 뇌의 각성 수준을 집중하기 가장 좋은 상태, optimal arousal로 안정화시켜 주의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B. 실행기능 피락시스 및 운동계획 능력 향상입니다. 문제: ADHD 아이는 신체 조절이 서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감각 통합 활동은 뇌가 신체 감각 정보를 조직화하여
적절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 발달을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C. 도파민 및 신경 전달 물질 조절입니다. 즐겁고 능동적인 신체 활동 active participation은 ADHD 아이에게 부족한 도파민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치 연구 결과 및 의학적 합의 evidence-based view입니다. 감각통합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ALS Sensory Integration ER ASI를 적용한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A. 긍정적 효과, 임상적 근거입니다. 개별 목표 성취 척도 GAS 상승. 최근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RCT들은 감각통합치료가 아동이 설정한 개별 목표, 수업시간 착석 유지, 친구와 놀이 참여 등을 달성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적응 행동 개선, 빗질하기, 그네 타기, 무거운 것 들기 등의 활동이 과잉 행동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비의학적 한계 및 권고사항 미국 소아과학회 AAP 등입니다. 감각통합치료는 ADHD의 핵심 치료, 약물치료, 행동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완적 치료, Alternative Complementary Therapy로서 감각 처리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ADHD 아이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감각 자극만 주는 수동적 치료보다는 아이가 직접 참여하고 도전하는 ASI, ALS Sensory Integration 방식이 근거가 높습니다. 3. 구체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ADHD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잉 행동 감소, 고유 수용성 감각, 무거운 물건 밀기, 매달리기 등 활동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칼밍 효과가 있어 충동적인 움직임을 줄여줍니다. 주의 집중시간 연장, 전정 감각 자극을 통해 뇌의 각성을 깨워주면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존감 및 정서 조절,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하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이 생기고 감각 과부하로 인한 짜증이나 분노 폭발, 멜트다운이 줄어듭니다. 주요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를 위한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는 단순히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훈련하여 주의력, 충동 조절, 신체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치료실 중심의 전문 프로그램과 가정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형적인 감각 통합 치료 ALS Sensory Integration ASI입니다. 가장 표준화되고 근거 중심적인 치료법으로 전문 치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월절 1. 맞춤형. 아이의 감각 프로파일 감각 추구형인지 회피형인지 등을 평가하여 개별 계획을 짭니다. 적절한 도전 Just Right Challenge. 아이가 성공할 수 있으면서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여 성취감을 줍니다. 자발적 참여. 치료사가 강제로 시키기보다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도구, 그네, 암벽 등을 선택하게 유도하여 내적 동기를 이끌어냅니다. ADHD 아이에게 미치는 효과, 다양한 흔들기 전정 감각과 힘쓰기 고유 수용성 감각을 통해 뇌의 각성 수준을 최적화하여 집중력을 높입니다. 이 알러트 프로그램 How Does Your Engine Run? 입니다. ADHD 아이의 자기조절 Self-Regulation 능력을 키우는 데 특화된 인지적 감각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엔진 비유,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합니다. 엔진이 너무 빨리 도면 산만 흥분, 너무 느리게 도면 멍함 졸림, 딱 좋으면 집중, 자기인식 훈련, 아이 스스로 지금 내 엔진이 너무 빨리 도네? 라고 인식하고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법, 물을 마신다, 심호흡을 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등을 배웁니다. 주요 대상, 초등학교 학년기 이상의 ADHD 아이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3. 감각 다이어트, 센서리 다이어트입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다이어트처럼 하루 일과 중에 아이에게 필요한 감각 자극을 식단처럼 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표 구성, 기상 후, 등교 전, 숙제하기 전 등 특정 시간대에 11~15분 정도의 감각 활동을 배치합니다. 각성이 필요할 때 트램펄린 뛰기, 차가운 물 마시기, 크런치한 간식 씹기를 합니다. 진정이 필요할 때 무거운 이불 덮기, 곰 걷기, 내 밝히기, 벽 밀기, 껌 씹기를 합니다. 효과,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이나 집중이 필요한 과제 직전에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4. 청지각 훈련 프로그램, 테라푸틱 리스닝, 토마티스 등입니다. ADHD 아이 중 청각적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소리에 예민한 경우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수하게 변조된 음악, 주로 고주파, 저주파가 조절된 클래식 등을 헤드폰으로 듣습니다. 청각 시스템을 통해 전정기관과 뇌관을 자극하여 뇌 처리 속도와 집중력을 개선합니다. 5. 윌바거 프로토콜, 브러싱입니다. 특수한 솔 브러쉬로 팔다리와 등을 일정한 압력으로 문질러주고 관절을 압박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촉각 방어, 특정 옷감을 싫어하거나 스킨십을 거부함과 심해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ADHD 아동에게 적용합니다. 단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해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6. 이슥 ADHD 유형별 추천 감각통합 활동 핵심입니다. 감각통합 치료에서 ADHD 아이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3가지 감각 시스템과 활동입니다. 전정감각, 평형, 이동, 각성 조절, 뇌를 깨우기 이 목표이며 1. 치료실, 그네 타기, 짐볼 위에서 중심 잡기, 스쿠터 보드 타기, 2. 가정, 트램펄린, 놀이터 그네, 이불 그네 태워주기를 합니다. 고유수용성 감각, 근육, 관절, 진정 및 안정, 과잉 행동 감소 이 목표이며 1. 치료실, 암벽 등반, 무거운 물건 밀기, 샌드위치 놀이, 매트 사이에 끼기, 가정, 벽 밀기, 무거운 장바구니 들기, 빨래 짜기, 껌 씻기를 합니다. 촉각, 피부 감각, 정서 안정, 예민함 감소 이 목표이며 1. 치료실, 볼풀장, 쉐이빙 폼 놀이, 다양한 질감 만지기, 그 가정, 쌀, 콩놀이, 밀가루 반죽 꽉 안아주기, 마사지를 합니다. 7. 주의사항입니다. 전문가 평가 필수. 아이가 감각을 추구하는지 회피하는지에 따라 처방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회피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그네를 태우면 공포감을 느껴 역효과가 남. 가장 안전한 활동, 고유수용성 감각 힘쓰는 활동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흥분한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멍한 아이를 깨우는데 모두 효과적인 만능 감각입니다. 가정에서는 힘쓰는 놀이 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감각통합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감각통합 활동, 일명 홈센서리의 핵심은 힘쓰는 놀이,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ADHD 아이들의 뇌는 각성 조절이 어려워 너무 들뜨거나 반대로 멍해지기 쉬운데 근육과 관절을 꾹꾹 눌러주는 자극은 뇌를 가장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아이와 함께 벽 밀기 시합이나 이불 김밥 놀이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효과적인 ADHD 맞춤 놀이입니다. 1. 진정 효과가 가장 강력한 이불놀이입니다. 아이가 너무 흥분해 있거나 잠자기 전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밥 말기, 브리토 롤. 1. 방법, 바닥에 이불을 펴고 아이를 눕힌 뒤 김밥처럼 돌돌 맙니다. 머리는 밖으로 나오게. 부모님이 위에서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 해주거나 짐볼로 위를 굴려줍니다. 2. 효과, 전신에 강한 압박감, 디프레셔를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샌드위치 놀이. 1. 방법, 매트나 큰 쿠션 2개 사이에 아이를 넣고 샌드위치처럼 만듭니다. 치즈 넣자, 햄 넣자 하면서 위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2. 팁, 아이가 그만이라고 하면 즉시 멈추고 아이가 원하는 강도를 찾으세요. 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맨몸 운동입니다.
숙제나 공부를 시작하기 10분 전에 하면 뇌를 깨워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동물 걷기, Animal Walks. 1. 곰 걷기. 네 발로 엎드려 무릎을 펴고 엉덩이를 높이 든 채 쿵쿵 걷습니다. 손목과 어깨 힘 강화. 2. 꽃게 걷기. 등을 바닥으로 향하고 손과 발로 몸을 띄워 옆으로 걷습니다. 3. 개구리 점프. 쭈그리고 앉았다가 높이 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벽 밀기. Wall push-ups. 1. 방법. 벽을 마주보고 서서 손바닥을 대고 벽이 무너질 듯이 온 힘을 다해 10초간 밉니다. 2. 활용.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산만해질 때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집안일 놀이입니다. 아이에게 심부름이 아닌 미션처럼 부여하면 자존감도 높이고 감각 통합도 됩니다. 무거운 것 옮기기. 1. 활동. 쌀 포대, 작은 것, 생수병 묶음, 가득 찬 빨래 바구니 등을 끙끙대며 옮기게 합니다. 이 방법, 이거 천하장사만 될 수 있는 건데 한번 옮겨볼래? 라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분무기 청소. 1. 활동. 분무기에 물을 담아 창문이나 화장실 벽에 뿌리고 마른 걸레로 빡빡 닦게 합니다. D. 효과. 분무기를 당기는 손가락 힘과 팔을 쓰는 동작이 소근육과 대근육을 동시에 발달시킵니다. 4. 입 주변 감각을 자극하는 구강 활동입니다.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거나 연필을 씹는 등 구강 추구 행동이 있을 때 대체 활동으로 좋습니다. 빨기. 요거트나 쉐이크처럼 아주 걸쭉한 음료를 얇은 빨대로 힘껏 빨아먹게 합니다. 입 안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뇌를 진정시킵니다. 불기. 탁구공이나 손뭉치를 빨대로 불어서 골인시키는 축구 게임을 합니다. 바삭하고 딱딱한 간식, 당근 스틱, 오징어, 껌, 얼음 등 씹는 맛, 저작 운동 2. 강한 간식을 제공합니다. 씹는 행위는 뇌의 각성을 조절하고 불안을 낮춥니다. 5. 가정 내 감각 통합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정 감각부터 고유 수용성 감각까지. 트램펄린을 뛰거나 그네를 타는 등 흔들리는 놀이 전정 감각은 아이를 흥분, 하이 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놀이의 마무리는 벽 밀기나 이불 꾹꾹이 같은 힘쓰는 놀이, 고유 수용성 감각으로 끝내야 아이가 차분하게 다음 일과 식사, 수면, 공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주도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봐 라고 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놀이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감각, 끈적이는 것 만지기를 억지로 강요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짧고 굵게 자주 하세요. 감각 다이어트.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10분씩 하루 3, 4번 나누어 하는 것이 뇌의 신경망 연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추천 스케줄은 기상 직후 깨우기, 학교 후 에너지 발산, 숙제 전 집중력, 잠자기 전 이완입니다. 감각통합치료의 효과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통합치료 SIT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각이 좋아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생활 적응 능력, Adaptive Behavior과 ADHD 핵심 증상, 주의력, 과잉 행동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와 핵심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각 처리 능력 평가 Sensory Processing Assessment입니다. 치료 전후의 감각 처리 패턴 변화를 비교하는 가장 직접적인 검사입니다. Sensory Profile 2, SP2 감각 프로파일. 대상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입니다. 보호자가 작성하는 질문지로 아이가 감각 자극, 청각, 시각, 촉각 등에 대해 회피하는지, 추구하는지, 예민한지를 표준 점수로 보여줍니다. 치료 후 과잉 반응이나 감각 추구 점수가 정상 범위로 이동했는지를 봅니다. Sensory Processing Measure, SPM, 감각 처리 능력 척도, 가정용 홈과 학교용 스쿨이 따로 있어 환경에 따른 아이의 감각 처리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의 학교 적응도를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EC, Evaluation in Iris Sensory Integration, 기존의 표준 검사였던 SIPT 감각 통합 및 실행 검사를 대체하는 최신 국제 표준 검사입니다. 감각, 지각, 자세 조절, 실행 능력, 피락시스
등을 직접 수행 과제로 평가합니다. 이 기능적 목표 및 적응 행동 평가 (Functional Outcome입니다). 감각통합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이므로 최근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GAS (Goal Attainment Scaling) 목표 성취 척도, 가장 권장됨,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개별 목표, 수업시간 20분 앉아있기, 머리 감을 때 울지 않기를 설정하고 치료 후 달성 정도를 2점에서 82점 사이로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치료 효과를 가장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Bob's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성, 운동기술 영역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평가합니다. 감각통합치료 후 운동 실행 능력이나 자조 기술, 혼자 옷 입기 등의 향상을 확인합니다. 3. ADHD 증상 변화 평가 감각통합치료가 ADHD 증상 완화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Conos Rating Scales, 코노스 평정 척도, KARS, 치료 전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 VMI, 글씨 쓰기나 그리기 등 눈과 손의 협응이 필요한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봅니다. 2대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세 가지 핵심 지표입니다. 감각 조절 능력, 예민함이나 감각 추구 행동이 줄어들었는가? SP2, SPM, 실행 기능, 프락시스, 몸을 둔하게 움직이거나 서툴던 모습이 개선되었는가? 임상관컬 EASY, 참여도, participation, 착석 유지, 친구와 놀이, 수면 등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는가? GAS, 약물 치료,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감각 통합 치료, SIT의 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에게 약물 치료,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감각 통합 치료, SIT를 병행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 사이너지스틱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약물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불균형, 하드웨어를 잡아주고 감각통합치료는 신체 감각을 통한 기능적 적응과 기술 습득 소프트웨어를 돕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와 감각통합 치료의 병행은 약물로 뇌 브레이크를 고쳐주고 감각통합으로 운전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1. 치료의 역할 분담 이해, 탑다운 대 버텀업입니다. 두 치료는 뇌에 작용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치료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탑다운, 뇌의 전두엽 제시호에 도파민을 공급하여 위에서 아래로 충동을 억제하고 주의력을 통제하는 힘을 줍니다. 집중할 수 있는 뇌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감각 통합 치료, 버텀업, 신체 감각, 피부, 근육, 귀를 통해 뇌줄기와 뇌의 하부 구조를 자극하여 아래에서 위로 각성을 조절하고 정서를 안정시킵니다. 신체를 조절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핵심, 약물은 할 수 있는 상태 카파시티를 만들어주고 감각통합은 그 상태를 활용해 하는 방법, 스킬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병행 시 고려사항입니다. A. 약물 복용 시간과 치료 시간의 조율 타이밍입니다. 약물의 혈중 농도가 치료 수행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약효가 있을 때 치료받는 경우 추천.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치료사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못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약효가 있는 시간에 감각통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의 도움으로 주의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확한 운동 계획과 실행 프락시스를 연습하면 습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약효가 떨어질 때 치료받는 경우 약물로 인해 아이가 지나치게 차분해지거나 sedated, 수동적으로 변하는 경우 감각통합의 핵심인 능동적 참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효가 줄어드는 시간에 치료를 잡아 아이의 본래 감각 추구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는 법을 연습시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동현상 리바운드, 관리를 위한 감각통합 활용입니다.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 오후 6, 8시에 아이가 급격히 짜증을 내거나 과잉 행동을 보이는
반동 현상이 나타날 때 감각통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전략, 약 기운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고유수용성 감각 활동, 무거운 것 들기, 마사지, 꽉 안아주기를 감각 다이어트로 미리 제공하면 신경계가 급격히 흥분하는 것을 막아주어 반동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 증상의 원인 감별, sensory vs chemical입니다. 아이가 특정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것이 약물 용량 부족인지 감각 처리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안 돼서 욱하고 밀친다면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하며 친구가 살짝 스쳤는데 아프다고 느껴서 촉각 방어, 방어적으로 밀쳤다면 약물이 아니라 감각통합치료 둔감화가 필요합니다. 고려사항, 약을 먹어도 특정 행동, 까치발, 특정 옷 거부, 편식 등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는 도파민 부족이 아니라 감각통합의 문제입니다. D.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식욕 부진, 약물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을 때 식사 전 구강 감각 자극, 얼음 씹기, 진동 칫솔 사용이나 전신 마사지를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식사 섭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 약물로 인해 잠들기 힘들어할 때 자기 전 압박 감각 이불 덮기 마사지를 제공하면 멜라토닌 없이도 이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의료진 및 치료사와의 소통 팀 어프로치입니다. 성공적인 병행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치료사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감각통합 치료사가 보기에 아이가 전정 감각 움직임에는 반응이 좋은데 청각 자극에는 여전히 예민하다고 해요. 약물 조절에 단서가 됨 치료사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가 아침 8시에 약을 먹어서 치료 시간인 4시쯤이면 약효가 거의 떨어질 때예요. 치료사가 아이의 산만함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함사 가장 권장되는 전략입니다. 약물로 기본적인 주의력을 확보하여 치료 효율을 높이십시오. 약효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는 감각통합 활동 힘쓰는 놀이를 통해 반동 현상을 관리하십시오. 남아있는 문제 행동이 충동 약물 영역인지 감각 예민함 치료 영역인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